헤어질 결심, 영화를 보고 생각한 것들. 나는 붕괴됐어요. 자부심이 없어졌어요. 우리 붕괴되기 전으로 돌아가요. 붕괴, 무너지고 깨어짐. 박해일은 자부심과 사랑 중 사랑을 택한다. 그건 너무나 괴로운 선택이어서 형사로서의 자신을 붕괴시키게 되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붕괴시키느니 차라리 자신이 붕괴되기를 선택한 설애. 설애가 붕괴되고 나서야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만 박해일. 파도 소리가 박해일을 향한 설애의 마음이 박해일을 허리까지 잠기게 하고 그러고도 계속해서 밀려온 것처럼 박해일을 향한 설애의 마음이 사랑이 그를 잠기게 했다는 것. 그리고 설애를 찾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마침내 설애를 향한 그의 마음이 파도처럼 계속 쏟아졌다는 것. 설애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녀가 죽고 나서 깨달았다는 것. 두 가지의 의미로 나는 느껴져서 마음이 먹먹해졌다. 영화가 끝나고도 숨이 멎을 것 같은 파도 소리와 마음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로 파도 소리가 좋아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당신의 사랑은 끝나게 될 테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걸 알아서 설애는 한 번도 박해일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설애의 마음을 짐작할 수 없다. 물어볼 수 없는 마음. 얼마나 슬펐을까? 하지만 설애의 말이 맞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말투에서 나를 바라보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당신에게서 설애는 듣는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으니까. 살인사건 정도는 일어나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설애의 마음이 너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 좋아하지만 좋아해도 닿을 수 없고 피의자와 형사의 관계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사이. 그러니까 설애는 좋아해서 박해일이 너무 좋아해서 피의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원한 그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고 마침내 미결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 까마귀야, 내게 고마우면 그 착한 형사님의 심장을 내게 가져다줘. 박해일은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심장으로 이해하지만 심장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설애는 마음을 말한다. 설애의 마음은 이미 단일한. 하지만 설애의 마음을 박해일이 심장으로 받아들였듯 두 사람은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좋았겠어요. 좋아하는 척을 하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사건 같은 건 설애의 관심 받기다. 설애의 관심은 단일한 형사님의 마음에 있다. 형사님에게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설애는 헤어질 결심을 한다. 박정민님의 역할에서 느껴졌다. 감옥 가느니 죽는 걸 선택할 만큼 감옥을 싫어하는 사람이 감옥에 갈 정도로 큰일을 저질렀다.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설애는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는 자백을 한다. 자백을 할 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해일에 대한 생각뿐이다. 감옥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설애에게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니까. 다른 건 설애에게 무용하다. 왜 그런 남자와 결혼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요.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선택한다. 설애는 여러 번 마음을 표현한다. 형사님 같은 멋진 사람은 나와 결혼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당신은 왜 항상 나를 나쁘게만 보나요? 나는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당신을 향해 가는데
곁에 있으려고 하는데 현장을 정리했어요. 당신이 피를 보면 무서워할까봐. 하지만 베테랑 형사도 보기 힘든 걸 설애가 담담하게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건 박해일을 위해서. 그리고 박해일의 마음은 고급 초밥에서 핫도그로 바뀐다. 그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 걸 그렇게 표현했다. 사랑하는 사람에서 피의자, 혹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지만 설애는 그를 한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볼 뿐이다. 업무적으로 한 방문에도 상관없이 폭 껴안을 정도로 기뻐하고 그녀가 없는 시간에 야인 모습을 보고 나 때문인가 생각하며 웃음 짓던 설애. 연출도 너무 인상적이었다. 설애가 바닷속에 갇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파도 무늬가 있던 벽지. 그의 심장을 가져다 달라며 묻던 까마귀를 묻고 까마귀는 결국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헤어질 결심을 한 설애에게 그의 심장을, 그녀가 그토록 바랬던 그를 그녀에게 데려온다. 설애가 살아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텐데. 까마귀를 묻어주는 설애의 모습과 설애가 자신을 위해 모래를 퍼올리는 모습이 동일해서 마치 까마귀가 그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순간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지날 것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오래 좋아하는 편이니까 결코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가득 채운 파도 소리처럼 해가 지는 이미 저물어가는 노을, 그리고 마음을 가득 담은 바다에서 헤매는 박해일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랑은, 어떤 마음은, 그러니까 파도 소리를 들었을 때 느껴졌던 그 먹먹해지는 이 마음처럼 존재했던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랑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아마 나 역시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을 테지만 그럴 때마다, 슬퍼질 때마다 이 파도 소리를 기억하고 싶다. 나에게도 파도 소리가 있었고 밀려오는 파도가 있었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 느꼈던 먹먹함에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가 마침내 슬퍼진 지금처럼 긴 여운과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파도 소리?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의 사랑이 끝날 걸 알아서. 내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로의 숨소리를 맞추는 순간 정말로 잠들어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의 사랑의 순간이 그때 잠시 같은 마음으로 맞았다가 호흡기를 통해 혼자 숨쉬게 되는 모습과 대비되며 그것이 얼마나 짧고 행복한 순간이었는지를, 그래서 잃었을 때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마지막에는 내 사랑도 숨소리가 잠시 맞았던 그 순간처럼 서로의 시간이 맞아있던 채로 그렇게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나에게 잡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